네, 이제 격주로 월요일마다 함께할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독립리서치죠. 리서치 아름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정 출연 승낙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별주 분석 접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저희가 이제 내용들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격주로 월요일날 나오실 텐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업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시장에서 커버가 없는 종목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도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요. 최근 이 니켈이나 리튬 등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원자재 생산 국가인 러시아나 우크라 등의 전쟁,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 주요 원부자재 공급망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폐배터리를 통해 원자재를 추출하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도 이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12일 날 이 400억 정도의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돼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배터리 쪽, 특히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최근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네네네. 먼저 코스모 화학이라는 회사의 본업부터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는 68년도에 설립돼서 87년도에 코스피에 상장된 좀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본업은 재지, 페인트, 타이어, 여기에 들어가는 안료로 사용되는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좀 이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작년 연결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산화 티타늄 비중이 26%인 이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에 동사가 코스모 신소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신소재 매출액이 연간 한 3천억 정도로 이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조인데 동사의 지분이 한 28%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시가 기준으로도 약 4,200억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스모 화학의 시가총액 4,400억 정도 수준이면 현재 지분 가치 정도 수준을 코스모 신소재가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2011년도에 양극재인 원료인 황산 코발트 공장을 완공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황산 코발트는 연간 매출액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전반적으로 본업인 이산화 티타늄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스모 화학이라는 자회사에서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2차 전지 음극재에 필요한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소재단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황산 코발트 사업을 주목받고 있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한데 워낙 이제 용어들이 다 어렵거든요. 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양극재의 원료로 황산 코발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양극재에는 리튬 코발트가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이제 최근에 황산 코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 생산하는 황산 코발트는 코발트 원광석에 황산을 용해하고 습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고요. 연간 캐파는 1,2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의 납품을 통해서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극재 원료에서 코발트 사용량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배터리 안정화에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전기차 수요에 따라 국제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톤당 한 3만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8만 불까지 상회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회사도 가동률이 19년도에 41%에서 작년에 85%로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300억에서 매출액도 한 600억 정도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라서 향후 코발트 수급을 고려했을 때 이 가격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 사업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란 이 자회사에서 양극재, 음극재, 소재 다 다루고 있는 거네요? 본업인 회사는 코스모 화학이라는 회사고 예.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은 이 양극재의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 코스모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극재도 음극재도 구조상 결국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로 납품을 해서 삼성 SDI로 최종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먼저 체크해 봤고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이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올해 4월에 그러면서 한 420억 정도 유무상 증자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는 상황이고요. 이 가전제품이나 전기차로부터 수거되는 폐배터리를 통해서 니켈, 코발트 등의 원료를 추출한 후에 재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설비는 올해 12월 중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니켈 기준으로는 4,000톤, 코발트 800톤, 리튬 1,000톤을 정도를 수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철금속 시세를 반영하면 이 풀가동 시 연간 1,500억 정도 매출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고요. 이 전기차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3년부터 이 동사 기준으로는 폐배터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4년도부터는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의 전 세계 규모는 2030년도 기준으로 6조 원인데 2040년도 기준으로는 66조 원 시장으로 크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연평균 30% 이상이 성장이 전망이 되는 만큼 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도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좀 계속 알아봤는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와는 어떤 관계인지, 신소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를 한 28% 정도 들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자회사인 상황이고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전구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올해 1분기 매출액은 900억에 영업이익 83억으로 전년 대비 이익이 약 42% 정도 증가했어요. 이 삼성 SDI의 ESS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NCM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률도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작년 7월 달에 캐파 투자를 했습니다. 7월에 한 1,500억 정도 캐파 투자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NCM 캐파가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증설을 단행했고 향후에는 2023년까지 7만 톤까지 확대가 됩니다. 예.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연간 기준으로 4,500억에 영업이익 360억.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또 66%나 성장이 예상돼서 향후에도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은 우상향 기조가 명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두 종목 다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굳이 네네. 이제 코스모 화학에 주목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신사업을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예. 본업인 이산화티타늄도 지금 마진율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반영하면 코스모 화학도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코스모 화학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로 이제 실적부터 봐야 될 텐데요. 이 점도 네. 체크해 주시죠.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5,100억, 영업이익 3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6,500억에 영업이익 550억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회사의 성장과 이 폐배터리 사업이 본격화되면 2023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1,000억 원 달성이 가능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매출이 발생하는
2023년도 EPS에 24배를 적용해서 이 적정 주가 26,500원을 제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목표 가격을 26,500원으로 코스모화학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자회사 부분도 반영을 시켜야겠지만 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가 적정하다고 보셨는데요. 보통은 사실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을 보면 주가의 그 목표 가격을요,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이 정도 네네네. 사이를 목표로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산출하신 걸까요? 저희는 사실은 목표 주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적 기준이 되는 23년도 실적을 반영을 했고요. 예. 23년도 실적을 반영한 이유는 사실 폐배터리가 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붙는 상황이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았고, 그렇군요. 폐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2024년도에는 실적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이나 이 종목 소재의 주가도 많이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신규로 충분히 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예. 내년도 그 후년도에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바탕으로 오늘 긴 관점에서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리서치아름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꼼꼼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